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진 평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좀 돼가지고 최대한 저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일단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8기 감정평가사고 지금 현재 대한감정본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라임 이론 전임을 하고 있고 연락처는 제가 노출이 되긴 하지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카톡이나 뭐 문자나 이런 거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성격이 이제 카톡 그 일이 안 지워지면 성격이 좀 안 돼가지고 그다 금방금방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한번 활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최대한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빠르게 소개를 먼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강사분들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론은 무조건 공부 시간이 적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실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하시면 실무 하시는데 정신이 없을 거고, 두 번째로는 법규에 이제 기본 강의 양 자체가 워낙 많죠. 그래서 법규 하시다 보면 이론엔 좀 치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그렇게 똑같은 100점, 100점, 100점을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론에 있어서는 가장 최소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적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론에서는 특히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 분석입니다. 문제 분석을 통해서 목차로 걔네들을 드러나 줘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뭐냐? 그거는 이제 아까 어정민 평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점평에 다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집이 곧 출간될 예정인데 채점평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강의하는 동안에 그 채점평이 뭘 의미를 하는 거고 채점평이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평을 해설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뭘 의미하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결국에 답안 작성이 이론에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아는 내용이 많고 멋있는 문장이나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답안에 그게 현출이 안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표출을 해내는지,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문제 분석에서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 분석에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문제 분석에 대한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논하는 문제인지, 비교를 하라고 묻는 문제인지,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케이스예요. 설명하라고 물었는데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답을 하는 거는 물음에 맞는 답이 아니에요.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거는 물음에 맞는 답을 요구를 해요. 물어본 걸 써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설명하라고 했는데 의견을 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논하라고 하는 거는 A가 답일 수도 있고 B가 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왜 A고 왜 B가 답인지 그 논거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하라고 물어봤는데 A와 B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물음에 답을 한 게 아니죠. 비교하라고 한 건데. A와 B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A와 B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아, 장단점, 이런 거를 쓰는 거는 물음에 맞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분석에 대한 기본 용어,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목차 작성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파악할 수는 있지만 나는 출제자가 하는 대로 그래도 그 방향은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주는 게 목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내용이 아무리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론에서는 답안 작성 공부는 별개로 하셔야 돼요. 전혀 다른 공부예요, 이거는. 아무리 내용을 다 외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표출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김치찌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재료에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아요. 근데 사람마다 뭐 두부를 조금 덜 넣거나 소금을 더 넣거나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맛을 내는 거는 맛을 느끼는 사람도 다르고 그걸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건드려 주기 위해서는 답안 작성은 별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기본 강의 외에 문제 분석이랑 목차 작성에 대한 강의를 6회짜리로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목차 작성을 하고 답안에 어떠한 서술어와 주어와 그다음에 목적어에 맞는 답을 어떻게 표출을 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문제를 배점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될 건데, 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줄어들고 어떤 내용을 늘렸을 때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내용과 암기와는 별개로 답안 작성은 별도의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목표 점수는 저는 이제 50점에서 이제 55점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기본적인 내용과 문제 분석을 통해서 물어본 거에 대한 뉘앙스만 풍겨줘도 사실 명가락은 돼요. 네, 명가락은 충분히 돼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배점의 균형성, 그 다음에 논리의 일관성, 저는 이 두 개를 가장 강조를 하거든요. 물어본 게 설명하고 논하라고 했는데 설명하는 게 아는 게 많다고 거기서 배점을 7점을 가져가고 논하는 거에 3점을 가져간다. 이런 식의 배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채점평에 항상 나오거든요. 최근에도 유의사항과 뭐 장단점을 물어보라고 했는데 유의사항은 아는 게 많다고 답안지를 2쪽 이상을 쓰고 장단점은 3줄 썼어요.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19년도에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었는데, 제가 이제 채점을 해서 첨삭을 직접 하고 있는데, 제가 채점하는 점수가 사실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수험생들도 그렇고 지금 제 법인에서도 31기분이 제 수업을 듣고 실제 시험 결과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가장 점수가 유사하게 나오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채점, 그래서 지금 사실 2기 때도 제 점수가 좀 짜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꽈락 넘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꽈락을 넘을 수 있는 수준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시험장에서 최소한 45점 이상이 최소한 획득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55점 이상,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55점 이상 안 받길 바래요. 예. 그 이유는 이론에서 물론 그만큼 투자를 하면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투입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낮아요. 예, 이론에서 이거 이상 점수를 받으려고 책을 기본서를 한두 번을 더 보는 것보다 법규 논점 하나 더 외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2년차가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을 봤을 때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실무 50점, 이론 50점, 법규 60점. 요게 가장 2년차들이 많이 합격하는 케이스예요. 조금 더 낮춘다고 하면 45점, 45점, 55점. 커트라인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2년차가 가장 많이 합격을 하려면 실무와 이론에서는 명가락에서 그보다 약간 위의 점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법규의 점수를 더 많이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단기 합격의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저는 뭐 과외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그런 결과를 많이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저는 그냥 안정적인 50점에서 55점만 획득하는 거를 가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강의 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부동산 학개론,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요 교재도 이제 출간이 될 거예요. 곧 출간이 될 건데, 학개론에 관련해서 8회차, 감정평가론 강론과 관련해서 유형별, 목적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12회. 제가 지금 약간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시간을 저는 좀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편이라서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경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한 1.2배속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요약 같은 경우는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 강의를 하는 이유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요. 이론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개념과 체계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론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 물어본 주어에 있어서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잡기 위해선, 즉 문제 분석을 하기 위한 구조를 잡기 위해서는 주소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에 대해서 6회 정도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초점이 되어 있는 강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풀이로 이제 한 50점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봐서 답안 작성을 해서 걔를 제가 첨삭을 직접적으로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이는 이제 12회인데 원래는 그전에는 1회부터
32회까지 지금 제가 다 했었어요. 전체를 200점 중에서 100점을 이제 시험을 보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좀 되게 세세한 것까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특히 저는 회차별로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중에 시험장에서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1번을 먼저 풀지 3번을 먼저 풀지 4번을 먼저 풀지 이거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회차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시간 세이브를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게 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은 핵심 요약집은 이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출간이 됐고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기본서라고 하는 책은 주로 이제 경웅수 평가사님 감점평가론 책이랑 그다음에 서광채 평가사님의 부동산 학개론 그다음에 강론에 있어서는 실무기준 해설서 그다음에 각 해설서에 추록들이 있어요. 뭐 임대료 매뉴얼이라든가 권리금의 실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다 그냥 집대성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웬만하면 빠지지 않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핵심 요약집은 뭐냐? 목차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단권화를 쉽게 말하면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읽히는 거는 조금 안 읽힐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기본서를 찾아서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에 가장 들어갈 것들의 중요한 것들은 개념이에요. 개념과 목차 그거에 대한 암기가 좀 필요한 거죠. 그거를 먼저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일정은 요거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 책 구성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차와 방식 부분과 유형별 목적별 이게 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핵심 요약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무와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특히 유형별 그 다음에 목적별 여기가 감정평가 실무와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요건 이제 간단하게 책 들어가 있는 내용 부분이고 핵심 요약을 통해서 전체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문제 분석을 할 때 어떠한 틀에 입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강조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 분석과 이제 목차 작성. 그래서 이때는 주로 유형별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목차 작성과 답안 작성은 어떠한 기초를 갖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서와 결 작성에 특히 2년차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그 가이드북 책에 그 책을 보시면 제가 서결에 대한 유형을 한 4가지씩 정리를 해놨어요. 서결 작성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요런 거를 사실 다루는 강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집에 출간될 내용인데 문제 분석 유형에 따라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간단히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예를 들어서 관련 체계를 먼저 떠올리시는 거예요. 관련 체계를.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문제를 주어진 거고 여기가 얘 주소를 파악을 해야겠죠. 감정평가의 원칙이 있고 시장가치 기준 원칙, 그 다음에 뭐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안에 첫 번째를 물어본 거다. 그 안에 세부 목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체계를 먼저 확립을 해야겠죠. 여기에 맞춰서 배점에 따라서 목차 구성을 다르게 해야 돼요. 답안 작성도 내용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해설로 해서 다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답안 분량은 이런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자세하게 3시간 정도로 해서 무료 특강을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자세히 언급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기본 문제에 관련한 50점 쓰는 거, 40점에서 50점 정도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1회부터 33회까지 전부 다 다루는 강사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19년도 때부터 계속 하고 있던 거여서 각 문제의 채점 평가, 그 다음에 다양한 목차 구성.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하는 이유는 그 기출 문제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처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 기준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기준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데 A, B, C가 어느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A가 좀 더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기는 이제 기출 문제랑 개념과 이제 체계를 정리하는 거고, 1기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 기출 문제를 좀 섞어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응용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될 거고, 3기에는 이제 심화 문제, 특히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는 제 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례형 문제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사안 포섭을 어떻게 하는지. 예,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보시면 결국에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 요게 이제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사고의 흐름이나 문제 분석의 방법을 제가 말하는 대로 이끌어낼 수 있으면 어떤 문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꽈락을 면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인 50점과 55점을 획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